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나고 신부가 친구에게 부케를 던져주는 과정에서 사진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는지 여러 모습을 요구하며 찍던 중 이번에는 부케를 받는 여자친구를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세워두고 촬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화합하는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 중간에 친구를 세우고 사진 찍는 모습이 민망하고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격식 없이 편하게 하나보다 하고 이해하려고는 했지만 그 모습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잘 찍어야 되고 결혼식 사진 찍을 때도 잘 찍어야 되고 기념사진 찍을 때도 잘 찍어야 된다. 왜 그러냐? 결혼식은 보세요. 중요한 식을 찍은 거기 때문에 바르게 잘 찍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특별히 기념사진도 잘 찍어야 된다. 질서 있게. 그런데 신랑 신부 사이에 친구를 껴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이건 패기감이에요. 그러면 재미로 찍었으면 폐기하란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재미로 찍었다면 폐기해라. 절대 액자를 만들거나 걸어놔서는 안 된다. 신랑 신부 사이를 갈라놓는 식으로 친구가 사이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건 불길한 예시예요. 그 신랑 신부가 잘못될 가능성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매우 잘못된 행위며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어도 안 되며 만일에 실수로 찍었다면 폐기하란 뜻입니다. 그래야 탁한 기운이 없어진다. 그 사진을 벽에다 걸든 아니면은 저 사진첩에다 놔두든 사람들이 보는 데다 놔두었다. 이건 대단히 불길한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그런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되며 찍었다면 당장 폐기해서 없애라.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사진도 잘 찍어야 됩니다. 특히 가족 사진 찍어서 걸어놓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참에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초중학생 정도 어릴 때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아이들을 앞에 앉히고 부모가 뒤에서 앉는 식으로 찍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뒤에서 배경으로 찍는 게 좋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고 성인이 됐어요. 그때는 부모가 앞에 앉든지 하고 아이들이 뒤에 서든지 해서 배경으로 찍는 게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앞에 앉든지 그건 조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여러 명이 이제 대가족을 찍을 때도 그 질서 있게 어른들부터 저기 주인공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질서에 맞게끔 배열을 정해가지고 마치 학이 약간 앉듯이 배열을 맞추어서 찍고 젊은 사람이 가급적 뒤에서 서는 식으로 찍고, 이제 어른들이 찍을 때는 어른들을 앞에 앉히거나 앞에 계시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뒤에 서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학처럼 안아주는 형태를 갖추어서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좋다. 그리고 가족 사진 중에서 부모 어깨를 짚는다든가 어깨를 탁 걸치는 사진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어깨를 탁 걸친다든가 엄마 어깨를 탁 걸친다든가 아니면 손을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사진 금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보세요. 아들이 엄마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는 식은 괜찮아요. 아버지 어깨를 살짝 안아주는 식은 괜찮아. 근데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누른다든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사진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둘이 찍은 사진을 찍는데
부인이 한쪽으로 돌아서고 남편은 뒤에서 웃어준다든가, 봐봐, 어깨를 손을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사람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인은 이렇게 꽃 하나 들고 이렇게 쓰고, 남편은 뒤에 서서 쳐다보고 있고, 이런 사진을 절대 걸어놓으면 안 돼요. 절대 부부가 사진을 찍을 때는 꽃을 들고 찍든 뭘 들고 찍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찍든 함께 웃으면서 바라보는 사진을 찍든, 약간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약간 마주보는 식으로 찍든, 아니면 나란히 웃으면서 찍든, 이런 쪽을 이렇게 안아주는 형태로 찍는 건 좋은데 벌어지는 쪽으로는 찍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몸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등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몸이 쫙 이렇게 벌어진 느낌, 이런 식으로는 찍으면 안 된다. 살짝 오므린다든가 마주 본다든가, 나란히 예쁘게 서서 찍는다든가, 이런 건 좋은데 절대적으로 등을 보이는 사진은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 사진 걸어놓을 때 선글라스 찍은 사진은 절대 거실이든 안방이든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쇼핑 놀러 가가지고 선글라스도 찍고 뭐 마스크도 쓰고 뭐 그냥 이렇게 재미로 찍는 사진은 관계없지만, 정식으로 가족 사진을 걸어놓기 위해서 찍은 사진은 선글라스를 썼거나 이렇게 마스크를 썼거나 이런 사진은 걸어놓는 게 아니다. 그럼 일반 안경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시커먼 안경을 쓴 사진을 가족 사진에 걸어놓는 건 장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이 장님이 아니지만 장님이 되게끔 몰고 가는 사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눈뜬 장님이 얼마나 많아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눈뜬 장님이라는 말은 어리석게 운이 막히고 산다 이 말이라. 불길한 쪽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진 걸어놓을 때 시커먼 안경 쓴 사진 있다면 다 버려라. 근데 놀러 가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선글라스 찍었어. 그건 앨범에 넣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단 걸지는 마라. 앨범에 넣어놓는 건 관계없어요. 거실이든 안방이든 걸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앨범에 넣어놓을 때는 왜 괜찮고 걸면 안 될까요? 모든 사진, 모든 에너지는 인기를 통하여 움직이고, 우리가 봄으로써 기운이 움직이고 인기를 통해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느낌으로써 그 에너지가 움직이고 보고 느낌으로써 작용을 한다. 사진 자체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상할 때 인기에 의해서 기운이 발동을 하며 기운이 작용을 하며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걸어놓을 때 작용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사진은 태워 없애도 되고 앨범에 넣어놓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걸지는 말란 뜻입니다. 왜? 볼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알고 절대적으로 내가 보는 사진, 걸어놓는 사진, 드러난 사진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찍은 사진들은 다 점검을 바르게 해보라는 뜻입니다. 사진도 바르게 찍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